우리 학생 여러분, 잘 지내죠? 네, 이번 시간에는 6장 각과 방위각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의 정의를 통해서 각의 종류들을 살펴보기 전에 각이라는 게 뭔지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각.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의견들이 있을 텐데, 각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각의 정의, 영어로는 앵글이라고 하죠. 앵글. 아이고, 글씨 이상해요. 다시 한번 지우고, 화면에서는 각은 그럴 것 같아요. 어떤 한 축점이 있으면, 축점이 존재하면, 축점이 존재한다. 한 축선에서부터 어떤 두 개의 방향선, 그죠? 하나의 방향선이 있고, 또 다른 방향선이 있을 때, 그 방향의 차이를, 어떤 이 방향에, 예를 들어서 한 점 O가 있고, 한 점 A가 있고, 한 점 B가 있을 때, 하나의 방향선, 또 다른 방향선, 이 방향성들에 대한 어떤 방향의 차이를 나타낸다. 방향의 차이. 이 차이를 표현하는 방식이 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각을 관측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어떤 바라본 두 점 사이의 방향의 차이인 각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각은 무슨 종류가 있느냐 해서 크게 각의 범위에는 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평면각이라고 불리는 각, 두 번째는 이 곡면각,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입체각, 이 세 가지로 나눠지고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는 그냥 각도, 각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각의 개념을 표현할 때 도나 분이나 초의 개념으로서 표현하는 일반적인 각들을 보는데 다뤄봤었고 생활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각이라는 것은 지금 첫 번째 보이는 이 평면각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플레인 앵글이라고 그러고요. 정의를 잠깐 보시면 평면삼각법을 기초로 해서 넓지 않은 지역의 상대적 위치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각을 평면각이라 한다. 호와 반경의 비율로서 표현된다. 어떠한 원호의 크기하고 반경의 비율로서 표현되는 각을 평면각이라 하고 일반적으로 평면 측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측량에 대한 내용들은 다 평면 측량의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평면 측량 범위에 사용되는 각을 평면각,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루게 되는 각들은 대부분이 거의 99%가 이 평면각에 포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서로 교차하는 두 평면 사이의 각을 뜻한다. 그래서 평면이 서로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사이 각을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일반적인 측량법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각에 대한 견문을 표현할 때는 육시진법에 대한 표시 방법을 사용한다. 이 얘기인즉슨 이따가 다시 설명을 각의 단위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도, 분, 초의 개념으로 구분되어 있는 육식진법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표현에서는 호도법이라는 걸 많이 쓴다. 우리 라디안이라는 개념 잡았었죠. 그래서 호도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다음에 구미, 각국, 또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계산을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처럼 육지진법에 의거한 도분초의 사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시진법을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1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원의 둘레를요 총 360개를 쪼갭니다. 쪼갰을 때 그 하나가 이루고 있는 각을 360개 나눴을 때 그걸 한 1도라고 부르게 되겠고요. 요거의 육시진법에 이제 아무래도 도와 분과 초 간의 변환의 과정에 있어서 많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요거 원의 둘레를요 총 100개의 등분해서 나눠서 하나가 끼고 있는 이 각의 크기들을 보통 1그레이드 또는 1그라드라는 표현을 많이 쓰입니다.
어찌됐든 평면각에서 많이 쓰이는 단위는 노분초나 또는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명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1장에서 배웠던 측량 구역의 넓이에 따른 범위에 있어서 위에서 봤던 평면 측량의 범주가 아닌 지구의 공률을 고려해야 되는 구면 삼각형에서 다루게 될 때, 그래서 보통 이 구면 삼각형을 고려해야 되는, 즉 지구의 공면을 고려하고 지구의 공면의 뭐 정방형과 단방형에 대한 차이를 고려를 해야 되고, 뭐 묘유면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측량해야 되는 특히 측량 대범위에서는 이 공면각이라는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넓은 범위, 보통 우리가 평면 측량이라는 것을 과거 말로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작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측량이다 그래서 소지 측량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 특히 측량, 공률이 고려돼야 되는 범위에서는 대지 측량이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광범위한 범위 있죠. 우리는 지금 지구 공간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우주 공간상으로 기준을 따져서 각을 특정을 해야 되고, 어떠한 좌표기를 설정을 할 때 지구의 기준으로 한 지구 좌표기가 아닌 우주의 전반적인 천구에 의한 천구 좌표기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를 항문적인 범위들을 펼쳐나가는 천문학 쪽에서는 필요로 하는 천문 측량에서는 이 공면각을 또 적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솔리드 앵글이어서 입체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간상의 어떤 전파나 빛의 어떤 확산 또는 방사 이런 것들을 관측하는 단위로서 쓰고요. 스테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보이는 것처럼요. 한 점에서 어떤 물체가 어떤 면을 지나는 반직선을 이렇게 촘촘히 그렸을 때요. 어, 지금 보이기에는 뭐 이 두 개로 딱 그려져 있지만 촘촘히 방금 그리면 이런 형태들로 만들어지겠죠. 근데 반지석들이 이 벌어진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들을 나타내는 2차원 형태로 표현하는 각을 입체각, 스테라디안이라고 부르도록 하고 있어요. 각을 구분할 때는 되게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부르는 거의 명칭, 방향성, 그다음에 뭐 위아래 상하 등등 해갖고 여러 종류들이 있어서 많이들 헷갈려 하는데요.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을 측정하는, 일단은 측량 쪽 파트에서만 고민을 해보자 그러면, 각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면 전체가 수평으로 이루어지는 수평면인지 연직으로 이루어지는 연직면인지에 따라서 크게 수평으로 될 수 있는 수평각과 연직각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 연직각 같은 경우는 수평면을 기준으로 지금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칸 네모난 거 있죠? 이게 수평면이에요. 수평면이고, 요렇게 빗금 친면이 있죠? 이게 연직면입니다. 연직면이라고 하고요. 연직각은 수평면을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윗방향 있죠. 윗방향으로 측정했을 때, 이 측정했을 때 방향을 안각 또는 플러스각이라고도 부릅니다. 안각. 다음에 이 수평면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측정하는 각, 이것을 부각 또는 매각이라고 범위를 부르고 되고요. 각의 크기의 연직각의 범위는 양의 값으로는 최대 이 연직면상에서 연직면상을 기준으로 최대 90도까지 나오겠죠. 평면을 기준으로 부각의 경우도 이렇게 마이너스 90도까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90도 플러스 90도로부터 마이너스 90도까지 표시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좀 훑어보면은요, 첫 번째 수평각, 여기서는 알파라 표현한다. 즉 어느 한 특점인 5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5점을 특정점이 있죠. 특정점. 여기서 P1점과 P2점이 동일한 면인 수평면상으로 투영이 된 점 위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각, 이것을 수평각이라고 부른다. 내가 장치 장비를 세워놓고 이 높이 얼마만큼 있는 곳의 지점에 각을 측정했을 때 이것을 수평면상으로 투영을 해서 수평선과 또 다른 고도 H가 내려간 만큼의 위치하고 있는 P2점의 어떤
각을 측정하기 위해서 깃발을 꽂아놓고 그 깃발로부터 이렇게 측정해서 그 각의 수평면으로 투영했을 때 그 측점의 사이각, 그것을 수평각이라고 부르고요. 측량에서는 수평각을 측정할 때 시계 방향으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방향으로 보고요. 반시계 방향은 음수로 보기도 합니다. 다음에 연직각 또는 고도각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연직각, 고도각이라고 부르는 건 연직면 내에 있어서 수평선과 특선이 이루는 각이다라고 해서 여기서 베타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베타로 어떠한 수평면상과 어떤 연직면상의 뒤꿈치 연직면상에 이렇게 이루고 있는 면상에 이 각을 측정을 할 수 있겠죠. 보통 우리가 연직각이라고 부르는 위에서 얘기했던 연직각의 내용이고요. 이거를 베타로 표현을 한다. 네. 다음에 천정각, 또 천정거리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천문학에서 사용합니다. 천문학에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의 가장 큰 지점에서부터 측정한 값을 얘기한다. 그래서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주 공간을 하나의 구체로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구가 나타내는 지구의 북쪽과 또 다르게 이 천구에서 나타내는 천구의 북쪽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천구의 북쪽 방향으로부터 연직으로 쭉 이루어져 있는 거. 그래서 이 천정의 북쪽 방향을 통구좌표기 위해서는 천정이라고 해요. 천정이라고 하고요. 이걸 영어로 보통 지니스라는 말을 씁니다. 지니스. 그래서 천문학에 사용되는 측정하는 각인 거고요. 또 방향각 또는 방위각,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의 측정에 있어서 방위각을 계산하는 게 되게 중요하게 여기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일단은 방향각이라는 것을 먼저 보게 되면요. 수평면 위에서 있어서도 어떤 임의의 기준이 있다. 방향으로부터 우측 방향으로 측정한 각. 아까 측량에서 얘기했지만 우의 각, 그죠? 시계 방향으로 측정한 각을 양의 방향으로 본다고 그랬죠? 어떠한 기준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이렇게 기준이 있고 어느 한 측정까지 이르는 각을 이렇게 우회로 측정한 각. 이 각을 방향각이라고 부릅니다. 방향각. 뒤에서 또 나오겠지만 근데 이 방향각이 기준이 되는 임의 방향 자체가요. 북쪽으로 생각했다. 북쪽으로 진북으로 선택했다 그러면 진북 방위각이 되고요. 방향각을 방위각이라 부르게 됩니다. 즉 임의로 기준 방향을 설정한 임의 기준 방향 자체가 어떤 진북이 됐든 나중에 북쪽에 대한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요. 그렇게 될 때 어떤 북쪽을 기준으로 한다. 북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우회전해서 그 기준으로부터 특정한 각을 방위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꼭 명심하십시오. 다음은 각을 측정하는 단위예요.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60진법에 근거한 각의 크기를 나타낼 것은 도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어, 설명드린 것처럼 어, 이렇게 원의 둘레가 있어요. 원의 둘레가 있을 때 원의 둘레 중심으로부터 360도로 좀 일단 확대돼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나눠졌을 때 예를 들어 360도로 등분한 요 정도의 크기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1도라고 부릅니다. 1도. 즉 원주를 360개로 등분해서 한 호가 이루고 있는 중심각을 1도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디그리라고 한다고 그러죠. 디그리. 자, 이렇게 이루어진 1도의 각을요, 또 60개로 등분을 합니다. 60개로 등분했을 때, 그때 하나 끼고 있는 이 각의 크기를 우리가 1분이라고 그러고요. 영어로는 미닛이라는 말을 쓰고, 그렇죠? 자, 이 1도를 이루고 있는 이 각의 크기들을요, 또 60개로 등분했을 때, 그때 원호가 끼고 있는 그 사이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그쵸. 1초라고 부릅니다. 원어는 세컨드라고 그러죠. 다음에 그라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는 그레이드라고도 부르고요. 또는 1곤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유럽의 각 국가별로 부르는 명칭 자체가 좀 서로들 틀리게 되는데요. 얘들은 백진법이라는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원주를 원의 둘레를 총 400등분합니다. 나눠서 이때 400등분을 했다 하나에 끼고 있는 원주의 이 크기를요 1그라드 또는 1그레이드라고 해요. 그리고 그라드 또는 다른 유럽 지역에서는 1곤이라고도 부릅니다. 1곤. 핵심법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일단 기준으로 원주를 400개로 등분한 다음에 거기에 하나에 끼어 있는 이 각의 크기 이거를 또 100등분을 합니다. 100등분해서 그 하나 끼고 있는 이 각의 크기를 우리 10의 2승 센티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앞을 써요. 그래서 1센티그라드라고 하고 표현은 또 CG, C.G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1센티곤이라도 그러고요. 1센티그라드, 또 1센티그레이드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 1센티그레이드를 또 100개로 쪼개요. 100개로 쪼개서 등분해갖고 그 하나가 끼고 있는 그 사이각을 1센티그레이드를 또는 1센티그라드를 100등분해 나눠서 1센티그라드라고 부릅니다. 참 복잡하게 부르죠. CCG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호도법이에요. 호도법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한 원이 가지고 있는 원의 반지름과 같은 호의 길이에 대한 중심각을 1라디안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여기에서 호는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부채꼴을 의미하게 되겠고요. 어떠한 도라고 불리는 각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호도라는 말은 어, 호도라는 용어에서는 이 부채꼴을 의미하는 그리고 호라고 부르는 호하고 그다음에 부채꼴이 만드는 원둘레 길이라는 의미에서 어떠한 호가 이르는 각도의 의미다. 그래서 호도라는 말을 씁니다. 한국어로는요. 호도라는 말 쓰고 영어로는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겠고요. 뭐 원의 둘레 값을 중심각으로 따지면 360도가 되니까 뭐 360도는 앞에서 봤던 그라드로 따지면 400그라드가 될 거고요. 이것들에 다양한 내용들을 라디안으로 표현한 방식인데 우리가 로토라고 불렀던 거 나오는 내용들을 설명을 한 거고요. 한번 다시 보면 호도법에서 의미하고자 하는 건 이런 원의 둘레가 있을 때 원의 한 중심각을 기준으로 해서 반지름 R과 반지름 R이 같이 끼고 있는 이 사이각의 원호의 길이가 R일 때 이때 우리가 이 각을 부르는 것을 로라고 부르죠. 로라고 부릅니다. 즉 이거를 한국말로 풀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채꼴 호의 각도 지금 이루어지는 채꼴 호의 각도를 뭐 예를 들어서 로라고 합시다. 로 대 원 전체의 내각의 크기는 360도가 되겠죠. 60도는 뭐의 비례를 갖게 되겠어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 즉 로에 해당되는 각의 크기에 해당되는 부채꼴 호의 길이는 얼마예요?
그죠? R로 되어 있죠? 네. 원 전체 360도의 내각을 가질 때 전체 원의 둘레값은 얼마가 됩니까? 파이 곱하기 반지름이 될 크기가 되겠죠. 로 대 360도는 R 대 2파이 R로서 정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서로 묶어서 정리를 하면 로는 얼마가 돼요? 180도를 파이로 나눈 값이 되겠죠. 그죠? 로로 따지면. 자, 근데 180도는 우리 60진법에서 초로 바꾼다 그러면 180도 곱하기 60분 곱하고 60초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거를 파이로 나누면 얼마가 나오느냐? 노의 도가 아니라 이제 초로 환산이 되겠죠. 206, 265초가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아마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래서 60진법에 의한 호도법과 도분초에 대한 환산에 대한 관계들을 이렇게 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각을 표현하는 방법에 또 요게 있네요. 밀. 혹시 수강생 중에 군대 다녀온 친구들 중에 포병부대를 나간 친구들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포병부대. 어, 포병부대를 가게 되면 뭐 대포 포를 쏘는 걸 맡게 되면은요. 지금 앞에서 봤던 각도, 그라드, 호도법 이런 단위를 사용하지 않고요. 사용하지 않고 군대에서는 원의 둘레를 총 6,400개로 나눠버립니다. 6,400개로 나눠서 그 등분한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를 1mm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밀가 각의 단위가 또 있습니다. 각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큰 범위에서 봤을 때 아까 평면각, 그 다음에 입체각, 그 다음에 곡면각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했었죠.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거는 무슨 각이었어요? 그 중에서 평면각을 보는 평면각. 우리는 지금부터 앞으로는 이 평면각을 고민을 할 겁니다. 평면각은 크게 두 가지라고 구분한다고 해요. 큰 범주에서는요. 뭐가 나눠져요? 수평면 사이에 두 선분이 어떤 고도 차이가 있다 그러면 수평면으로 투영됐을 때 수평면상에서 이루고 있는 수평각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연직각 또는 수직각이라고 불러주겠죠. 평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오늘 확인해 볼 것은 요 수평각입니다. 그죠? 수평각은 보통은 여러분들이 수학을 배우실 때는 이런 것들 많이 봤을 거예요. 어떠한 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도형 내에 내부에서 측정한 이 각들, 이 각을 내각이라고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예시에서는 좀 삼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각이 아닌 외각의 크기, 바깥쪽의 각, 그걸 외각이라 부른다. 대다각형 외곽의 외부에 있는 각을 외곽이라 부른다라는 거 알고 계시겠죠? 요거는 다음에 우리가 내각을 측정하든 외곽을 측정하든 간에 어떠한 기준선 또는 그 바로 앞측선으로부터 우회전으로 측정한 각 이거를 우측각 또는 우회전각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내각이죠. 지금 두 개의 도형에서는요. 내각을 측정하는데 이렇게 우회전으로 측정한 각이다. 이거를 줄여서 우측각이라고도 부르고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측정해서 좌회전한 각을 좌측각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한 측선과 한 측선 사이에 이루어져 있는 사이의 각을 또 우리가 보통 교각이라고도 불러요. 교각이라고도 칭한다.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측량에서도 많이 쓰이는 각 중에 하나인데요. 편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편각. 오른쪽에 보이는 우측 하단에 있는 그림인데요. 바로 앞 측선의 연장선과 이루는 평면각을 편각이라 한다. 즉, 어떤 편각, 지금
내가 선분 B, C에 대한 편각을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앞측선이 뭐였어요? 여기 측선이라는 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측점과 측점을 연결한 선이에요. 연결한 선을 측선이라고 하고요. 바로 앞 측선에 여기서 끝나잖아요. 연장선과 연장선과 다음 측선까지 이루어져 있는 끼어 있는 이 각을 편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호를 나타내고자 할 때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측량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에는 양의 부호를 갖는 값을 갖게 되고요. 또 반대편처럼 BC의 연장 특성과 CD의 특성이 이루고 있는 이 편각의 크기는 반시계 방향을 의미하죠. 내가 각을 이렇게 반대로 쟀다 그러면 그거는 음수의 부호를 갖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